안녕하세요. 초이투의 초입니다. 오늘 좀 특별 컨셉? 네. 오늘 두 가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일단 제일 보기 편하신 게 새마을 모자 썼어요.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목에 수건 하나 메고 자, 네, 그냥 재밌으시라고. 근데 새마을 운동 모자랑 이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그 기념 즈음에 나왔잖아요. 이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샀어요. 그 새마을운동은 우리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상징이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네. 오늘은 좀 웃기는 방송은 아니고 오늘은 좀 무거운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재밌으시라고 컨셉을 이렇게 시작해봤어요. 왜 어려운 컨셉이냐? 나 화면이 잘못돼 있었네? 어디로 갔어? 네, 오늘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좌파들이 뭐 정의당, 뭐 더불어민주당 난리잖아요. 연동형 비례제 하자고.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결국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관계된 거고, 이게 이제 선거랑 또 밀접하고 내년 총선, 뭐 패스트트랙, 공수처 모든 거에 다 관계된 거라서, 예, 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서 이 툴을 익히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밤 2시가 다 됐는데 영상을 찍고 자려고 배는 고프지만 힘내서 영상 찍겠습니다. 화이팅! 예,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돼서 설명이 따라오시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시트 1번, 기존 선거 형태. 대한민국의 선거 방식은 지금 소선거구제래요. 아시다시피 제가 공돌이잖아요. 공돌이도 지금 정치, 경제 이해한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소선거구인데 이게 병리평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투표하는 대상이 사람과 정당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사람을 뽑아서 내가 이제 원하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사람을 뽑은 걸로 지역구의 의석수가 결정되고 두 번째 정당. 내가 이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마음에 들어. 얘가 뭐 이 정당이 의석수를 좀 차지하면 좋겠어 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2019년 현재는 300석입니다. 그래서 그 300석의 구성은 지역구 의석이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47명.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변경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의 지역구 253명이 개정 후 225석으로 돼요. 그러면 28명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 이 28명을 비례대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의석수는 300석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난리들 치냐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있어요. 뭐 우파인 우리가 봐도 이제 지역구에서 1등으로 당선된 후보만 이제 의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등 한 사람, 3등 한 사람, 이게 1등과 표가 얼마 차이가 안 나도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입장이 됐을 때도 좀 아쉽잖아요. 1등 한 후보랑 뭐 두세 표? 뭐 세네 표, 10표 밑으로 차이가 나면 정말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으니까 아쉽죠? 그래서 그 2등 후보에 대한 사표, 이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이 제기가 됐고, 이게 사실 좌파가 제안하긴 했지만, 독일도 뉴질랜드도 이제 비례대표제를 쓰고 있긴 하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뭐 성향상 맞지 않는 이유가 지역색이라는 게 우린 있고 지역을 대표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는 안 맞지만 어쨌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해서 좌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시트 볼게요. 다음 시트. 네, 2번 개정선거안.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정선거안이 연동형 비례제예요. 우리는 소선거구제, 병립형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연동형을 하자. 연동형을 해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좌석수를 이제 연동시켜서 할당을 하자. 그래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해 보도록 하자는 건데 이 연동형 비례제가 나오게 된 게 2018년 12월에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자유횃불당, 더불어공산당, 배신미래당, 개뿔민주당, 정의업당 이 5개가 지네끼리 꿍짝꿍짝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하자고. 그래놓고 2019년 4월에 돼서 여당 4당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어요. 왜? 자유횃불당이 빠졌거든요. 아니 대한민국에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나경원이 FM 엘리트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고 법대 나왔고 조국도 패스 못한 사시 패스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까지 했어. 근데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뭐 신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무식한 거야? 왜 처음에 2018년도에 이걸 합의를 해준 거예요? 지사인 버젓이 써놓고 원내대표라고. 아 정말 안타까운 인재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기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요한데 그 사람 또 애엄마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다 외국 갈 건가? 어쨌든 3번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볼게요. 왜 비례대표제가 문제냐? 제 얼굴을 좀 이동시켜야겠습니다. 짠! 네, 3번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일단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월급 줘야 되죠? 그 국회의원실 운영해야 되잖아요. 보좌관 월급도 줘야 되죠? 그럼 세금이 할당되는 게 증액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연봉 세잖아요. 그리고 보좌관들도 연봉 세대요. 뭐 연봉 6천, 7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혈세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 증가하면 그 돈 다 우리가 갖다 대는 거지. 지네들은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네 밥줄 연연하는 거에 우리 세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우려. 이게 옳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명수가 많다고 해서 머릿수 많다고 더 좋은 정책으로 가냐? 더 국민을 위한 복지가 나타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비례대표제인데 비례적으로 좋은 제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는 계파 정치, 밀실 정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게 지역구에서 민심으로 대변되는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비례대표 줄 세우는 당대표한테 사바사바 잘하고 뭐 이제 계파 너 내 라인이니까 너를 비례대표 1번 해주겠어. 3번 해주겠어. 5번 안으로 해줄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계파 정치, 밀실 정치에 그 폐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 이제 앞쪽 번호 받으려고. 뭐 모든 비례대표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권력 분산과 견제를 위해 한 의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비례대표가 되면 다수의 야당이 아니라 다수의 여당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좌파 독재의 음모, 공수처랑 이제 비등비등한 악법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패스트트랙 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금방 이게 또 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은 연동형 비례제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뭐 홍문전 대표님도 의견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화당에서는 이게 우리 공화당한테는 득이 되는 정책이에요. 소수 정당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도 아니고 정의롭지 않고 좌파 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다음번 시트 가볼까요? 아이고. 왜 안 되니? 됐다. 네, 그럼 또 얼굴의 위치를 바꿔야 되네요. 아이고, 시트를 바꿨어. 저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자, 화면 전환. 예, 그러면 이제 3번. 연동형 비례제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동형 비례제란 무엇인가? 원래 병립형 소선거구제에 있는 비례의원은 그 정당 득표율이랑 비례의석, 지역의석이 서로 연계가 안 됐어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연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지역의석이랑 비례의석에 같이 연동해서 숫자가 움직여요. 그래서 100% 연동제를 처음에 그들이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반발에 시달려서 50%로 줄긴 했지만 일단 100% 연동형으로 설명 먼저 해볼게요. 비례의석이라는 건 국회의원 총정수, 우리나라 300명이죠? 여기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한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빼면 돼요. 이게 비례의석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아, 심상정이 또 그랬죠? 국민들은 이 연동형 비례제의 산수를 몰라도 된다. 그냥 와서 도장만 찍어라. 표만 달라. 무슨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의당. 이름이 아깝다. 이름이 아까워. 네, 제 또 얼굴을 또 좀 옮길게요. 정신이 없네요.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음번 좀 통일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예, 이게 식을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사실 헷갈리잖아요.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자, example 1-1 볼게요. 가 정당이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100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당 득표율 40%를 얻었어요. 우리가 선거할 때 사람도 찍고 정당도 찍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으로 지역구 요 가 정당에 100명이 얻었고 득표율 40% 얻었어요. 그러면 1차 배분식이 있어요. 1차 배분할 때는 국회의원 정원수 300 곱하기 정당 득표율 40%를 곱해요. 그럼 120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0석에다가 이 지역구 의원 100을 빼야 돼요. 그럼 20 남죠? 그럼 20석을 100% 인정해줘요. 그래서 비례의석을 20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 더하기 비례의석이죠? 그러면 여기 1차 배분했던 해서 비례의석 20을 산출해낸 요 20에다가 지역구를 더해요. 그래서 이 가당은 전체 의석수가 12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제 개요 1번에서 설명한 100% 연동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합의했던 50% 준연동 비례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왜 회원제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준회원이라는 게 있죠. 준이라는 건 거의 회원에 준한다. 정회원은 아니지만 준회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얼굴 이동. 그러면 이제 50%를 연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50은 병립으로 갈 거예요. 소선거구제에서 하던 병립 스타일 50, 연동은 50%만 한다. 그러면 역시 이제 비례의석은 국회의원 정수 300에다가 정당 득표율 빼기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 곱하기 이제 50을 하는 거예요. 50%만 인정하겠다. 준 연동형제니까. 그러면 example 2-1을 볼게요. 이제 가 정당이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을 100을 얻었어요. 그리고 정당 득표율 40%.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국회의원 수 300명에다가 40%를 곱해요. 그러면 120이 나왔죠? 여기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50% 연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나왔지만은 120이 나왔지만 120 빼기 지역구 100 해서 50%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1차 배분에서 얻어지는 비례의석은 10석 나와요. 앞에는 20석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전체 의석, 이 가당이 차지하는 의석은 지역구 100에다가 비례대표 10을 더해서 110석, 110석이 이 A 가정당이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그젬플 2-2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이 정당이 40%가 아니라 34%를 얻은 경우 어떻게 되나? 근데 왜 제가 34%를 넣었냐면 이게 딱 그 마지노선이에요. 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300석 의원수에다가 34%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102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102 여기다가 지역구 의석 100을 빼면 2가 나오잖아요. 2 남죠. 거기다 50% 하면 1. 그러면 비례대표 하면 1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이다. 아니 2인데 50%니까 1. 그래서 100 더하기 1. 101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4% 밑으로 내려가면 이 한 석도 못 얻는 거예요. 제 예를 들긴 했는데 이거 나중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겨우 한 석 비례대표 한 석 얻었어요. 근데 만약에 33.3을 하면 이게 이제 1차 배분에서 99.9가 돼서 100 빼기 99.9 하면 어떻게 돼요? 0.0이 되죠? 그럼 이걸 50% 나눠봤자 0이야. 그러면 비례대표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지역구 의석 100. 요게 이 가정당의 의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50%만 연동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 시트 볼게요. 시트 이동. 왜 안 되지? 잠깐만요. 됐다. 네, 그럼 제 얼굴도 바꿔야 되네요. 아이고, 오늘 첫날이에요. 봐주세요. 구석에 놔야겠다, 얼굴을. 네. 자, 3번 시트는 준연동형 비례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가정당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정당이 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가정당 나, 다, 라, 마 정당까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가정당에서는 정당 득표율을 43% 얻었어요. 나는 29%, 다는 19%, 라는 7%, 마는 2% 얻었다고 해요. 우리 공화당 43%. 오케이? 이제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 공화당이 정의롭고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하다고 외치는 유일한 자유, 진보, 우파 정당입니다. 예, 우리가 43% 얻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이제 가 정당으로 한번 산수를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100석을 지역구를 얻었고 그리고 정당 득표율 43% 했어요. 그럼 아까 1차 배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300석, 국회의원 300석에 요 43%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29 나와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요 129에다가 지역구 의석 빼야 돼요. 써놨죠? 1차 배분수에다 지역구 빼라고? 그럼 29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연동형 50%만 인정하니까 29에 50% 하면 거의 뭐 15, 14점 어쩌고저쩌고니까 15명, 15의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례형 연동제가 조금 복잡한 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배분 비례가 나와요. 아까는 하나만 샘플로 든 건데 이게 이제 소수점 나오고 이러면 이게 전체 잔여석이 생기게 돼요. 그럼 잔여석의 배분 원칙은 뭐냐? 이때 병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앞 페이지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병립 플러스 연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 배분
비례의석 뽑아냈어요. 그래서 15명. 근데 남은 2차 배분을 또 해야 돼요. 이때 병립을 쓰는 거예요. 병립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써놨어요. 병립식은 자녀석에다가 정당 득표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비례대표가 가당은 15개, 나당은 1개, 다는 16 이렇게 다 하면 38개의 비례대표가 나왔고 우리가 앞에서 비례대표는 75석이라고 그랬죠? 그럼 75석에서 여기 38석 이미 차지한 거 빼면 37석이 남잖아요. 이 37개 석으로 이 5개 정당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얘는 가정당은 43%의 정당 득표율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남은 자녀석은 37개잖아요. 그럼 37 곱하기 43%를 하면 16석이 나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정당 득표율이 나는 29% 나왔어요. 그러면 37석이 자녀석이니까 37 곱하기 29% 이게 11석. 그리고 다도 역시 19%의 정당 득표율에다가 자녀석 37을 곱하면 7석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쭉 다 더하면 37석이 나오고 1차 배분의 비례 38석, 2차 배분의 37석을 더하면 75석, 비례대표죠. 75석이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역구 의석수 쭉 다 더한 거 225, 그리고 여기 2차 배분까지 요거 1차 배분, 2차 배분 합치면 얘 노란 거 하나, 둘, 셋. 자, 여기 돼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게 전체 의석수고 300석. 이거 토탈 썸 맞죠? 그래서 가정당은 130석 얻는 거고 나정당은 97석, 다는 48석. 이렇게 쭉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비교한 거고 그러면 다음번 시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공화당 보고 우파 분열한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때 이제 서명대에서 엄청 막 사람들이 공격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우리는 우파 분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진보 자유,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비례대표제가 됐을 때, 연동형 비례제가 됐을 때 우파에 이제 이중대가 있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대는 많잖아요. 민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뭐 또 만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이제 2중대, 3중대가 있어야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많이 얻어서 이제 국회에 가서 우파의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공화당한테 사실 득대는 정책이지만 우리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의미로 2중대, 위성정당이 연대된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앞에서는 가 정당이 43%를 얻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 나라고 돼 있지만 이게 가와 나는 연대된 당이에요. 이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당의 이중대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연합을 해서 선거활동할 때 나당은 가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당은 우리의 이제 이중대입니다. 우리와 연합한 정당입니다. 그러면 사실 나에서는 지역구 선출 안 해요. 그냥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당은 정당 득표율 23%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사람들 내보내서 100명 뽑혔어요. 근데 나당은 지역군 출마 안 해요. 그냥 정당 득표율만 받으려고 나가는 당인 거예요. 그럼 정당 득표율 20% 받았어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차 배분에서 1차 배분 어떻게 하죠? 300명 국회의원 수에다가 정당 득표율 23% 곱해요. 그러면 69의석이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00명에다가 정당 득표율 20% 곱해요. 그럼 60석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얘는 비례의석 어떻게 해야 돼요? 69를 빼기 100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값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값에다가 50% 곱해봤자 0이에요. 그 얘는 비례대표 가 안 가져가요. 근데 얘 원래 목적이 비례대표를 지가 가져가려던 게 아니에요. 연대하려던 나당 여기서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연대를 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는 지금 1차 배분에서 60석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60에 50% 연동형이니까 30석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럼 또 2차 배분을 해요. 2차 배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가나다라마바까지 했어요. 그러면 1차 배분의 비례석은 53석이 되고 원래 비례대표죠. 75석이죠. 그럼 75 빼기 53을 하면 22석이 잔여석이 돼요. 그러면 아까 2차 배분의 산술법이 22 잔여석 22에다가 곱하기 A당의 정당 득표율 23% 곱하면 5석이 나와요. 그러면 가당의 지역구석은 100석 더하기 5석 105석이 가당이 갖게 되는 최종 전체 의석이에요. 그럼 나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구 얘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 2차 배분에서 잔여석 22석에다가 여기 정당 득표율 20%를 곱하면 4석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얘 34석 되죠? 왜냐면 1차 배분에서 30석 받았고 2차 배분에서 4석 받았으니까. 그럼 뭐야? 총 얘 가 정당과 얘와 연대한 나 정당. 얘네 총 의석수는 139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먹은 거지 139석을. 그러면 왜 연동형 비례제가 나쁘냐?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밀실 정치, 개파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정당이 자격이 없는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안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적으로 뭉치는 것도 힘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수도 넘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수는 느는데 이제 우리가 300석 유지하자 이런 게 있으니까 지역구는 줄고 비례대표제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권역별 싸움이 되는 거예요. 뭐 대구 경북 아니면 부산 울산 뭐 경남 요쪽 권역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에서는 2석이 빠지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 쪽에서는 6석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지역구 석이 생겨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반발이 많지만 이제 또 다른 타협안을 찾으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라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합의로 가는 거죠. 의결이 되고 네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 뭐 우리 공화당에서는 좋다고 하더라도 우린 반대 입장에 있는 거고 이런 작은 장점과 지금 좌파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심상정은 앞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뭐 국민은 산술 방법 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질이 없는 정당이 이제 제대로 된 정당과 붙어 먹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채워가지고 지네의 힘을 부풀리기를 한다면 뭐 제가 제대로 된 당이라고 말했지만 다수당과 거대당과 붙어가지고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기형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에 대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찍는 거지만 무조건 우파라고 해서 자한당 찍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한당은 결국 탄핵을 찬성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당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지금 좌파를 밀고 있는 당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우파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한당의 정당 득표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자한당을 찍더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여당, 민주당이 지지하는 정책에 다 어그리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파로서 자한당을 찍어준 게 아닌 거예요. 그 표가 진짜 사표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찍어주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설명을 배고프고 힘들고 새벽 시간이지만 일요일 하루 종일 투자해서 공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자한당은 아닙니다. 계승민이랑 손잡은 자한당은 정말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공부해주세요.
자한당의 우파 분열의 동기부여, 우파 분열을 시킨 놈들이 누구라는 걸 공부하시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내일은 또 깍두기 영상 하나 올릴 거 있어요. 편집해서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